자, 이어서 샵3. 자, 로그 함수와 그 그래프에 대한 해석할 거고요. 첫 번째, 자, 로그 함수에 대한 정의를 좀 볼게요. 자, 로그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수 함수부터 출발해요. y는 a의 x제곱, 자,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닌 녀석. 요게 우리가 지수 함수였죠. 자, 지수 함수에서 제가 로그의 정의를 좀 써볼게요. 우리 지수를 로그로 바꿀 수 있죠? 자, 지수를 로그로 바꾸면 x는 로그 a의 y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제가 뭐 할 거냐면요, 이 녀석을 y는 x 대칭을 한번 해볼게요. y는 x 대칭. 자, 그렇게 되면 식은 어떻게 되겠죠? 자, y는 로그 a의 x 여기까지.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로그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함수를 우리가 정의함이 있어서 중간에 제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지수 함수를 기준으로 y는 x 대칭을 했죠. 우리가 y는 x 대칭한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죠? 역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지수 함수는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그 함수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수 함수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자, y는 로그 ax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요, 마찬가지로 로그도 밑이 중요하니까 밑이 1보다 클 때로 놓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그래프를 예를 들면, 자, 이런 함수에 대한 해석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했으니까 제가 첫 번째 밑이 1보다 클 때 지수 함수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지수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예를 들어서 제가 y를 2의 x제곱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로그 함수를 그린다면, 자, 뭐가 하나 등장하게 되냐면 y는 x가 등장해 주시면 되겠죠. 역함수가 y는 x 대칭이니까.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필요한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 녀석을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러한 식으로 이게 이제 y는 로그 2의 x 그래프 개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개형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지수 함수가 반드시 평행이동 안 했으면 0,1을 지났죠. 자, 로그 함수는 무슨 점을 지난다? 여기는 1,0. 이어놓고 로그 함수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로그 함수도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도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 로그 함수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증가함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을 보면은요, 자, 우리 지수 함수는 y는 0, 이 x축이 점근선이었어요. 그러면 로그 함수는 쭉 내려가면서 한없이 x축, 다시 y축에 다가가지만 y축과 만나지 않아요. 이번에 그러면 요 y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점근선은 y축이고요. y축의 또 다른 표현이 x는 0이 돼버린 거죠. 한없이 y축에 다가가지만 y축과 만나진 않는다. 이렇게 우리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 로그 함수를 봤기 때문에 로그 함수가 갖고 있는 정의역을 좀 볼게요. 자, 현재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요, 자, 어떻게 해석해 주신다면 점근선이 y축이고 x는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오른쪽에서는 이제 로그 함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무슨 조건이랑 동일하냐면 x가 이 함수지만 진수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진수 조건으로 같이 정리해 주시면 해석하기 편할 거고요. 이어서 이 함수가 갖고 있는 치역에 대한 해석을 치역이요. 자, 치역은 y값이죠. 자, y값 중에 대응되지 않는 건 없어. 그래서 치역은 이번에는 실수 전체에 대한 해석. 여기까지 그래프에서 가능하고요. 그럼 하나만 이제 같이 비교해 볼게요. 자, 제가 그러면 밑이 2인 녀석을 끌고 들어갔는데 이런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y는 로그 8의 x요. 자, 밑이 그럼 2에서 8로 갔을 때 그래프 개형을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볼게요. 8로 갔을 때.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자, 제가 x한테 한번 8을 집어넣고 x한테 8. 자, x한테 8을 집어넣으면 노란색은 x한테 8을 집어넣으면 얼마 되겠죠? 3이 되겠죠? 노란색은 x한테 8을 집어넣으면 노란색은 3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파란색은요, x한테 8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죠? 로그 8에 8이니까 1이 되겠네요. 파란색은 x한테 8을 집어넣으면 1이 된다. 요 점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자,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x한테 1 집어넣으면 똑같이 0이 되겠죠? 그리고 그 함수는 여기를 1,0을 지나게 될 거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x한테
8분의 1을 한번 대입해볼게요. x한테 8분의 1. 자, 노란색은 그럼 x한테 8분의 1을 대입하면 로그 2의 8분의 1이니까 노란색은 얼마가 되겠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쯤에다가 제가 8분의 1 한번 넣어볼게요. 자, 8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게 노란색의 특징인데 파란색은 8분의 1을 집어넣으면 로그 8의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파란색은 이쯤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세 점을 갖고 밑이 8, 1보다 큰 거니까 로그 함수의 증가함수 그래프 기형을 살려주면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게 우리 로그 함수가 밑이 8일 때. 그럼 여러분 보시면 노란색이 밑이 2일 때인데 밑이 8일 때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 기형이 바뀜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자, 밑이 0에서 1 사이 그래프 기형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로그 함수는 질소함수부터 출발했으니까 질소함수가 밑이 0에서 1이면 질소함수의 감소함수가 되겠죠. 자, 질소함수의 감소함수 그래프 기형 먼저 가보죠. 여기까지. 이렇게요.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기형을 가고요. 자, 마찬가지로 역함수니까 y는 x가 등장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y는 x가 등장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로그 함수 그려볼까요? 자, 그럼 이 하얀색을 빨간색 y는 x로 대칭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래프 기형은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 이 노란색을 제가 y는 로그 2분의 1의 x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 이제 노란색 그래프 기형을 보시면 x가 작아짐에 따라서 y 값도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는 뭐로 해석하냐면 로그 함수도 감소 함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자, 질소 함수가 여기 있는 0,1을 지났죠? 그러면 이번에 로그 함수는 y는 x 대칭이 됐으니까 여기 들어있는 1,0 지남을 일단 같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로그 함수도 증가함수, 감소함수 마찬가지로 한없이 y축에 가까이 가지만 y축과 만나진 않아요. 한없이 y축에 가까이 가지만 y축과 만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y축을 우리가 점근선을 해석할 수 있고요. 점근선이 y축, 도형의 방정식이 x는 0인 직선이 돼버리겠죠.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이 로그 함수를 보면은요. 이 로그 함수가 갖고 있는 이번에는 정의역을 좀 확인해 볼게요. 정의역. 자, 점근선이 여기 x는 0이니까 그 오른쪽에다 로그 함수가 들어있으니까 정의역은 0보다 크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x가 진수 자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진수 조건으로 같이 해석해 주시면 편하고요. 이어서 이 함수가 갖고 있는 치역에 대한 해석을 해볼게요. 자, y가 대응되지 않는 건 한 개도 없죠. 그래서 치역에 대한 해석은 실수 전체를 우리가 치역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y는 2분의 1 x 그래프랑 제가 뭘 하나 더 그릴 거냐면 y는 로그 8분의 1 x 그래프 기형이랑 비교해서 그래프 기형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 누구를 한번 대입해 볼 거냐면 자, 제가 x한테 8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x한테 8. 자, x한테 8을 대입하면 자, 노란색부터 해석해 볼까요? 자, 노란색은 x한테 대략적으로 8을 대입해 주면 노란색은 x한테 8을 대입하면 로그 2분의 1에 8이니까 얼마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3. 이쯤이야. 8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온다. y축 좀 더 내려올까요? 8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 파란색이요. 파란색은 x한테 8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죠? 이 점을 지나야 되겠네요. 이어서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둘 다 x한테 1 대입하면 0 나오는 건 동일하고요. 자, 이번에 x한테 8분의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노란색 x한테 8분의 1을 대입하면 노란색 x한테 8분의 1을 대입하면 3이 나와야 되겠죠? 로그 2분의 1의 8분의 1은 3. 그런데 파란색 x한테 8분의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겠네요. 요쯤 되겠죠? 1이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 그래프 세 점을 갖고 우리가 로그 함수의 감소함수 그래프 개형으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였다면 이런 식으로 밑이 8분의 1인 로그 함수 그래프 개형이 생김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세 번째, 로그 함수의 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성질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평행이동. 자, 해석은 동일합니다. 자, 제가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 볼게요. 자, 그래주면 자식은 y는 로그 A의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 뭐 함수에 대한 평행이동식은 동일하고요. 이어서 2번 대칭 이동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첫 번째, 자, 우리 x축 대칭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멀쩡한 y는 fx를 기준으로 우리가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y는 fx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식도 y는 로그 ax에서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y에 마이너스 붙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y는 마이너스 로그 ax고요. 자, 한 가지 더 들어갈게요. 자, 실제 이 녀석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을 우리 밑에다가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밑에다 집어넣으면 이 식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로그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이 될 거고요. 다시 그러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의 역수니까 로그 a분의 1의 x, 뭐 이런 식에 대한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오케이, 이어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자, 우리 y축 대칭 한번 해볼게요. 자, y축 대칭을 끌고 들어가면, 자, 멀쩡한 y는 fx를 기준으로 y축 대칭하면 y는 f-x가 되겠죠. 자, 그래서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y축 대칭한 식은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여기까지 되겠네요. 이어서 세 번째. 자, 원점 대칭 한번 해볼까요? 자, 멀쩡한 y는 fx 기준으로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CK 한번 확인해주면 y는 로그 ax 그래프 기형으로 x, y에 둘 다 마이너스 붙겠죠. 다만 y한테 붙은 마이너스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줄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게 원점 대칭된 그래프 식으로 판단 가능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y는 자, 로그 3의 x 요 그래프 기형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그래프 기형 그리는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첫 번째, y는 로그 3, x 플러스 1 플러스 2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가 하얀색 y는 로그 3의 기준이 되는 그래프 기형을 미리 그려놨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자, 요 노란색 그래프는요, 멀쩡한 요 로그 3의 x 그래프를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체크해 주시면 편하냐면, 평행이동하지 않았으면 무슨 점이죠? 1,0. 1,0을 반드시 지나잖아요. 그럴 때 그 녀석이 이 녀석을 그대로 평행이동에 반영해주면 0,2. 0,2를 지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1,2 대략적으로 이쯤에 자 0,2를 반드시 지나는구나. 하나 더. 로그 함수가 점근선이 현재 y축인데 로그 함수가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점근선이 바뀌진 않아요. 좌우로 움직일 때. 자, 그럼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되겠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 최초의 x는 0인 점근선이라면 자, 새로운 점근선은요, x는 마이너스 1이 이제 새로운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점을 지나게끔 우리가 로그 함수의 밑이 3이니까 증가함수 그래프 기형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기형 그린 게 내가 원하는 노란색 식에 대한 그래프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 기형 봤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녀석에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해석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정의역은 무슨 조건으로 기억해 주시면 편하다고요? 진수 조건.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x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아니면 요게 진수였으니까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겠죠? 자, 치역은 y값 대응되지 않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실수 정체. 그래서 두 번째. 자, y는 로그 3 마이너스 x고요. 자, 하얀색 y는 로그 3 x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자, 어떤 일이 발생했죠? x한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y축으로 대칭 이동시켜주네요. 그러면 이 하얀색을 y축으로 대칭 이동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기형이 형성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 기형 봤고요.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 기형 우리가 정의역 확인해 볼게요. 자, 정의역은 그래프를 보셔도 되고 진수 조건으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현재 그래프로 보면 계속 현재 점근선이 y축 x는 0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왼쪽에서 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역은 x가 0보다 작다.
혹은 진수 조건 마이너스 x가 진수니까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다고 하면 x는 0보다 작게 되겠죠. 이어서 치역. 자, 치역은 대응되지 않는 y값은 없으니 동일하게 실수 전체. 이어서 세 번째. 자, y는 마이너스 로그 3x 들어갈게요. 자, 멀쩡한 y는 로그 3x를 기준으로 이 식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누구한테? y한테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는 얘기죠. x축 대칭. 그래서 하얀색을 x축 대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형성되겠죠. 자, 마찬가지 이 녀석이니까 점근선이 뭐 y축인 건 전혀 바뀌진 않아요. 마치 로그 함수의 감소함수처럼 되겠죠. 그럼 실제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볼까? 잠깐 나왔지만 마이너스를 3한테 주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로그 3분의 1 x가 돼서 이게 증가함수에서 감소함수로 바뀌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그래프 경험 판단하면서 이제 우리 정의역 볼게요. 자, 정의역은 진수 조건으로 보더라도 0보다 크고 점근선 x는 0, 오른쪽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이어서 우리 치역 확인해 주시면 대응되지 않는 y값은 없죠? 실수 전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시면 x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정의역이 다 이렇게 확보됐을 때 로그는 실수의 체계를 가졌죠. 그래서 실수 전체에 대한 해석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우리 네 번째 로그 함수의 대소 관계를 좀 볼게요. 자, fx를 제가 로그 ax로 놨을 때 대소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 밑을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로 좀 해석해 볼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자, 밑이 1보다 클 때 우리가 어떤 함수였냐면 이 녀석이 증가함수였어요. 우리 그러면 아까 우리 지수에서도 나왔지만 증가함수에 대한 해석이면 x1과 x2에 대한 대소관계가 fx1과 fx2에 대한 대소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x1과 x2를 요 fx에 대입해 주시면 로그 a의 x1과 로그 a의 x2에 대한 대소관계 되나요? 그래서 전체 이번에 x1과 x2가 진수죠? 진수에 대한 대소 비교와 로그에다가 대입한 대소 비교는 서로 방향이 동일하다. 이어서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밑이 0에서 1 사이인 우리가 이 함수를 감소함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감소함수에 대한 정의가 들어보면 x1과 x2에 대해서 x2가 더 크면 fx1과 fx2에 대해서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번에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진수 자리에 x1과 x1을 우리가 대입해주면 로그 a의 x1, 로그 a의 x2에 대해서 부등호 방향이 서로 반대로 간다. 됐죠? 그러면 이거 우리 한번 문제에서 확인해 볼게요. 3, 로그 2의 7, 로그 4의 63. 이 녀석이요. 자, 이건 제가 밑을요 4로 통일할게요. 밑을 4로 통일하면 자, 첫 번째 녀석은 로그 4의 세제곱이니까 64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자, 보세요. 자, 어떤 성질을 제가 한번 쓸 거냐면 자, 제가 지금 요 2를 4로 바꿀 거잖아요. 그게 실제 2가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7도 제곱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유는 간단하죠? 요 2가 2분의 1로 나가고 요 2가 그냥 나가서 소거될 거니까 로그 4의 49랑 동일해지겠죠. 무슨 말이 이해되죠?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이 녀석은 그대로 로그 4의 63 여기까지. 자, 이번엔 첫 번째 문제가 제가 그래프 한번 끌고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y는 로그 4의 x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끌고 들어갔어요.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49 여기가 49가 될 거고요. 여기가 63이 될 거고요. 여기가 64가 되겠죠. 그러면 쓱 가서 로그 4의 49 쓱 가서 로그 4의 63 쓱 가서 로그 4의 64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가 가지니까 가장 큰 게 로그 4의 64 그 다음 큰 게 로그 4의 63 가장 작은 게 로그 4의 49가 가장 작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전부 다 밑을 제가 3분의 1로 이미 통일이 돼 있어요. 자, 이번 대소관계만 그래프를 한번 끌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좌표평면에 이렇게 들어가서 자, y는 로그 3분의 1x 로그 함수의 감소함수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대입할 거 확인해 볼까요? 여기가 2, 이쯤 2가 되겠네요. 2, 여기가 로그 3분의 1의 2가 될 거고요. 자, 2분의 1, 그러면 이쯤이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여기가 로그 3분의 1의 2분의 1.
3, 이쪽에 3이 되겠네요. 이게 3이면 여기가 로그 3분의 1에 3이 될 거고요. 이어서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이면 이쯤 되겠죠.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석할게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이 이 녀석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인 이게 두 번째. 자, 이어서 로그 3분의 1에 2가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그 3분의 1에 3이 네 번째로 가장 작은 녀석이죠. 그럼 이어서 우리 3-2번 볼게요. 자, 노란색이 y는 로그 2x고 빨간색이 y는 x예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요 x절편에 대한 해석을 a를 줬고요. 자, a를 대입해서 b, b를 대입해서 c, c를 대입해서 d 이런 식에 대한 해석을 쭉 갈 거고요. 그럴 때 우리 d-c가 얼마일 거냐 이렇게 하나씩 해석해 볼게요. 자, 이 녀석에 대한 우리가 첫 번째 해석을 좀 끌고 들어가면요. 자, 노란색을 해석했을 때 자, 평행이동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x절편에 대한 값은 얼마? 1.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요 a가 1임을 해석할 수 있죠. a가 1. 놓치시면 안 돼요. x절편 a가 1. 자, y는 x의 성질을 이용해서 1 대입하면 나오는 게 1이 되겠죠. 그러면 자, b를 함수에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돼요. b를 함수에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얼마 들어가야 되겠죠?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b는 2. 다시 그럼 우리가 y는 x 성질을 이용하며 2를 대입해서 그 결과가 2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함수에다가 c를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돼요. c를 대입하면 2. 그럼 c는 4가 되겠죠. 다시 그럼 y는 x의 성질을 이용하면 4가 들어갔으니 4가 나오는 항등함수니까. 자, 이어서 그럼 d를 대입하면 4가 나와야 되겠죠. x는 그러면 16이 되겠네. d는 16이 되겠네. 여기까지. 그러면 c값, d값 다 구했죠. 오케이, 이어서 자, 3-3번 볼게요. 자, 3-3번은요. 자, 파란색 로그 함수가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4. 노란색 함수는 y는 로그 2의 x. 자, 관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파란색 함수랑 노란색 함수는 서로 위치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노란색 y는 로그 2의 x를 기준으로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노란색에서 파란색에 가면서 x축 방향으로 4만큼 마이너스 4,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할 수 있네요. 즉 노란색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4만큼 간 거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바로 나왔네요. b점이 a로 갈 때 요 간격이 4가 돼줘야 돼요. 자, 그럼 평행사면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 잡아주면 되는 건데 밑변은 4에 대한 해석을 했죠? 높이는 그러면 요만큼에 대한 해석을 높이로 잡아주면 되겠죠? B에서 C. 자, B에서 C에 대한 해석을 한번 끌고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이 X축 방향으로 4만큼 끌고 들어갔을 때 BC에 대한 해석이면 우리가 좌표 하나를 알 수 있어요. 바로 파란색의 Y절편 A. 자, Y절편은 X한테 얼마 대입해주면 되겠죠? 0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A가 0, 파란색에다 0 대입했으니까 로그 2의 4가 돼서 2. A가 0,2가 되겠네요. 자, 그럼 2에서 그럼 0,2가 되겠죠? 그럼 요게 X가 0이란 얘기예요. 거기서 4만큼 더 갔으니 요만큼이 4가 돼줘야 되겠죠. 그러면 B점에 대한 좌표는 4, 노란색한테 4를 대입하면 로그 2의 4가 되니까 2. 그럼 특징은 BC에 대한 X 좌표는 동일하겠죠? C점의 X 좌표도 4. 그럼 파란색한테 4를 대입하면 로그 2의 8이 되니까 3 여기까지. 그럼 이만큼 거리가 4,3에서 4,2니까 거리가 1 된다는 얘기 되겠네요.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4 완성할 수 있겠죠.